안녕하십니까. 본 강좌는 조선이공대학교 기계과 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기계요소 설계 2 학과목이고요. 이번은 11주차 2차 시에 해당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벨체로 벨트 체인 로프에 대해서 강의를 했고요. 이번 시간부터는 제14장 브레이크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크는 총 3시간에 걸쳐서, 즉 3차 시에 걸쳐서 공부하도록 하고요. 우리 잘 알고 있는 거 많이 자동차에서 보셨죠? 이와 같은 브레이크 디스크가 있고 패드가 있습니다. 이런 거 또는 이렇게 생긴 브레이크도 있죠. 이런 거 어디에 많이 쓰입니까? 자전거의 앞바퀴 쪽에 고무 2개가 바퀴를 붙잡게 되어 있죠. 그와 같은 것도 브레이크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던 벨체로에서 체인과 로프에 대해서 장점, 단점, 그리고 로프의 장점, 단점에 대해서 복습하는 부분인데요. 시간 관계상 이번 시간에는 브레이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복습은 별도로 수행하지 않을 테니까요. 기억이 가물가물하신 분들은 이 앞전 공부를 다시 한번 봐주시길 바라고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주차 2차 시의 목표입니다. 브레이크에서 첫 번째 블록 브레이크. 블록 브레이크를 보통 평 블록 브레이크라고 하는데요. 자, 이게 평은 생략하고요. 블록에는 평이 있고 V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블록 브레이크 하면 다 평 블록 브레이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브레이크 중에서. 그래서 오늘 평 블록 브레이크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돌고 있는데 양쪽에서 마찰에 의해서 눌러서 못 돌게 하죠. 이거 브레이크입니다. 또 자, 이거 레버를 제쳤더니 돌고 있는 게 못 돌게 하죠. 자, 이런 것들도 브레이크입니다. 자, 브레이크의 개요. 움직이는 기계 요소의 속도를 줄이거나 정지시키는 역할을 하는 기계 장치다. 그래서 감속용 기계 요소입니다. 운동의 속도를 감소시키는 기계 요소가 브레이크다. 기계 요소를 정지시키거나 정지 상태를 유지하거나 역전을 방지하는 데 사용한다. 그래서 감소용, 정지용 기계 요소죠. 속도를 우리 자동차 생각하면 쉽겠죠. 자, 마찰력을 이용하여 운동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변화시킨다. 자, 이건 접촉을 하게 되면 마찰 때문에 당연히 열이 발생이 되겠죠.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마찰력을 이용해서 운동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변화시키게 되겠죠. 마찰력이 발생되는 작동 부분과 힘을 주는 조작 부분으로 구성된다. 그래서 브레이크에 페달이 있을 거고 또는 레버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온다. 마찰 브레이크, 우리 가장 많이 쓰고 있는 회전축의 운동 에너지를 마찰 열로 변화시킨다. 자, 우리 자전거 앞바퀴나 뒷바퀴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하죠. 브레이크 드럼에 블록을 밀어붙이는 형식이다. 드럼에 자, 이런 형식입니다. 블록을 밀어붙이는 이 노란색 이 부분을 갖다가 블록이라고 합니다. 블록을 밀어붙여서 마찰을 발생시키니까 열이 나겠죠. 브레이크 밴드를 드럼에 감아서 고체 마찰로 제동시킨다. 자,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이와 같이 있는 거. 자, 가장 널리 쓰는 게 마찰 브레이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위에 전자 브레이크, 유체 마찰에 의해서 하는 것들도 있더라. 자, 브레이크가요,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블록 브레이크, 밴드 브레이크, 내부 확장, 외부 수축, 축방향으로 하는 게 원판, 원추, 자동화 중에는 이런 거가 있고, 마찰을 이용한 브레이크는 폴 브레이크가 있고, 자, 이런 거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블록 브레이크가 제일 중요합니다. 반지름 방향으로 제동을 시키는 블록 브레이크. 가장 중요합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 첫 번째, 블록 브레이크 앞에 평 블록 브레이크가 있고, V 블록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블록 브레이크, 즉 평 블록 브레이크에는 단식이 있고 복식이 있어요. 우리 단식은 혼자 하는 거고 복식은 2명이 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서 있는 것들, 앞서 있는 이런 그림들은 다 이게 단식, 복식 2개 있으면 복식이고 하나 있으면 단식입니다. 또 블록 브레이크가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요. 평 블록 브레이크에서 단식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록 브레이크, 회전하는 브레이크 드럼. 자, 이게 회전을 합니다. 해요. 이 브레이크 드럼에 블록을 레버로 밀어붙여서 한다. 자, 레버 F라는 힘으로 레버를 밀면 이 블록이 드럼에 밀착이 돼서
마찰을 발생시켜서 제동을 시킨다라는 겁니다. 이게 블록 브레이크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구조가 간단하고 작동이 확실하다. 철도 차량이나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는 윈치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네. 단식 및 복식이 있다. 이게 양쪽이 있으면 복식이 되는 겁니다. 복식. 한쪽만 있으니까 단식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 드럼의 재질은 주로 주철, 주과수, 부치로 되어 있죠. 네. 우리 자동차 마찬가지입니다. 브레이크 블록의 재료, 이 블록은 주철재 블록에 성면이나 라이닝을 입힌 거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앞서서 봤던 브레이크 디스크 마찬가지입니다. 이 블록에다가 성면 라이닝을 입힌 거다. 그래서 성면이 입혀져서 그 마찰을 더 강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자, 블록은 마모가 드럼보다는 더 잘 되게 돼 있죠. 네, 그래서 이 블록은 스모픈 형식으로 교환을 합니다. 자, 형식을 보겠습니다. 형식을 봤더니 이게 똑같은 드럼이 있는데요. 레버가 일자로 돼 있어서 여기가 힌지입니다. 그래서 F라는 힘으로 밀면 블록이 드럼을 민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F라는 힘으로 밀 때 이 힌지점을 잘 봤더니 블록과 드럼이 접촉하는 부분, 이 거리에 C라는 거리가 있어요. C라는 거리가 있는. 자, 이걸 봤더니 힌지가 더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점과 C가 더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걸 봤더니 일치합니다. 힌지하고 접촉하는 부분하고. 즉 거리 C가 없는 경우에요. 자, 이걸 뭐라고 부르냐. 이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요런 것들을 갖다가 힌지가 있어서 이게 이쪽에 있는 이 거리 C가 있는 것을 내작용선 레버라고 하는 거고요. C가 0보다 큰 경우입니다. 요거는 C가 0보다 작아요. 그렇지만 거리입니다. 똑같은 이것을 외작용선이라고 하고 제로인 것을 갖다가 중심, 중작용선이라고 합니다. 또는 제1형식, 2형식 또는 3형식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내작용선, 외작용선, 중작용선이라고도 부른다. 근데 이 용어보다도 이게 C가 플러스 쪽으로 있느냐 마이너스 쪽으로 있느냐 C가 없느냐 요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거기에 봤을 때 드럼이 우회전을 했을 때 F라는 레버로 밀면 마찰력이 어떻게 되겠냐라는 제동력이 뭐 이런 겁니다. 자, 이 부분은 밑에 있는 수식은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따져보면 돼요. 따져보면 됩니다.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첫 번째, 자, 블록이 하나니까 그냥 복식이 아니라 단식이겠죠. 네, 단식 블록 브레이크, 평 블록 브레이크입니다. 자, 드럼이 우회전을 합니다. 우회전을 해요. 이때 브레이크 레버 F라는 힘을 주면 이 블록 드럼이 Q라는 힘으로 반대 힘이 작용하겠죠. F라는 힘을 주면 Q로 밀어붙일 겁니다. 반대로. 그렇게 되면 마찰이 생기니까 제동력 F라는 게 나와요. 우회전을 하니까 제동력은 이런 식으로 위로 갑니다. 이렇게. 우회전을 하니까 블록 드럼이 우회전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갑니다. 이때 마찰력은 Q라는 힘으로 밀어붙이니까 뮤 Q죠. 우리 예전에 마찰차를 밀어붙이는 힘이 있으면 Q로 밀어붙이니까 마찰력은 F는 뮤 Q가 됐었습니다. 이렇게. 그죠? 자, Q로 밀어붙이니까 제동력이라고 하면 이것은 마찰력이 아니라 제동력 F는 뮤 Q로 빠져나오더라 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자, 이때 C가 플러스죠. 내작용성이라고 하는 C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F라는 힘과 힌지까지의 거리를 A고요. 블록의 중심과 힌지까지의 거리를 B라고 하고 이 접촉하는 면과 힌지까지의 거리를 C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때 우회전을 하는 경우고요. 똑같습니다. A, B, C 다 똑같고요. 이때는 드럼이 좌회전을 합니다. 자, 이 기호가요. 지금 잘못 표시됐습니다. 제가 지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드럼이 좌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좌회전을 할 경우입니다. 좌회전을 하면 드럼이 좌회전을 할 경우인데요. 자, 그러면 아까 우회전을 할 때 이렇게 돌고 있고 마찰을 일으키니까 제동력은 이렇게 빠져나오죠. F는 뮤Q로. 자, 이번에는요. 좌회전을 합니다. 좌회전을 하고 있는데 블록이 붙어서 마찰이 일어나니까 이렇게 아래로 빠져나오죠.
예, 똑같은 마찰력, 즉 제동력 F는 힘은 μQ로 같습니다. F라는 레버로 미니까 여기서 반대 방향으로 Q라는 힘이 발생하죠. 드럼이 미는 힘이. 자, 그랬기 때문에 마찰 개수 μ와 곱해져서 제동력은 μQ로 빠져나오는데 방향은 얘는 아래쪽으로, 얘는 위쪽으로 나옵니다. 이거 외울 필요가 없어요. 따지면 됩니다. 따져서. 자, 이와 같은 게 되더라. 따라서 브레이크의 제동력의 방향은 브레이크 드럼 회전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작용한다. 근데 굳이 외울 필요가 없고요. 중요한 건 제동력, 브레이크 제동력입니다. 제동력. F는 μQ다. Q는 뭡니까? 블록과 드럼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죠. 이건 왜 생겨요? F라는 조작력을 주니까 생깁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 하나를 잘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이렇게. 자, 조작력 F를 줬더니 블록이 밀어붙이니까 Q라는 힘이 발생하죠. 그러면 이 사이의 마찰력, 즉 제동력이 회전 방향에 따라서 제동력 F는 μQ로 빠져나오더라. 이렇게. 그리고 각각 조작력과 힌지 사이의 거리, 블록의 중심과 힌지 사이의 거리, 그 다음에 드럼과 블록의 접촉 라인과 힌지 사이의 거리, 이걸 따져보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해를 잘 하시고요. 브레이크 하면은 이 그림을 그리고 조작력이 있고 그 다음에 드럼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있고 제동력이 있더라.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공식이 나오는데요.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키포인트는요, 힘의 평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즉 모멘트의 합은 0이다. 즉 모멘트라는 건 뭡니까? 힘 곱하기 거리죠. 힘 곱하기 거리의 합은 0이다 라는 겁니다. 단 우리 재료학에서도 많이 공부했죠. 시계 방향이면 플러스, 시계 반대면 마이너스, 또는 시계 방향이면 마이너스, 시계 반대 방향은 플러스라고 생각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따져보죠 한번. 자, 힘이 몇 개가 있습니까? F 조작력 있죠? F 때문에 생기는 Q라는 힘이 있죠? 네, 그죠? 이 Q하고 블록하고에 생기는 제동력 F가 생기죠? 몇 개 있습니까? 3개가 있습니다. 힘이. 이해하시겠습니까? 3개. 자, 모멘트는 힘이 있는 곳에 모멘트가 있다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모멘트를 힘 곱하기 거리를 해주면 됩니다. 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힘 F를 보죠. F라는 힘 곱하기 거리는 힌지까지의 거리 B죠. A죠. A. 그러면 이 힌지를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리죠. 이렇게. 그러면 시계 방향으로 가니까 플러스라고 하자는 겁니다. 따라서 FA는 플러스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지금 우회전인 경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힘 볼까요? Q라는 힘이 있습니다. Q라는 힘. Q라는 힘이 있고 거리는 얼마입니까? B만큼 떨어져 있죠. B. 그러면 이 레버를 Q가 돌리면 이렇게 돌아가죠. 시계 반대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Q는. 그러면 부호가 마이너스. 따라서 Q 힘 곱하기 거리 B, QB는 마이너스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겠어요? 네. 세 번째 봅니다. 또 힘 F라는 게 있습니다. F. 자, F라는 힘은 자, 여기를 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돌리죠. 시계 방향입니까? 시계 반대 방향입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네. F 곱하기 거리는 얼마입니까? C가 되겠죠. C. 그러면 마이너스 FC가 돼야 되는데 F는 곧 μQ니까 μQC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μQC. 이해하시겠어요? 네, 이렇게 됩니다. 이거 합은 0이어야 된다. 더 이상 힘이 없으니까, 더 이상 모멘트가 없습니다. 힘은 3개가 있으니까. 따라서 F를 여기서 구하면 되는 거예요. F는 이렇게 되더라 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네, 이해하시겠습니다. 이건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굳이 이거 외울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 만약에 이게 좌회전이라고 생각해 볼까요? 좌회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힘 곱하기 거리 FA는 같고 시계 방향 플러스 Q 곱하기 B는 시계 반대 방향 마이너스 QB. 자, 이번에 F가 이렇게 나오죠. F가 이 좌회전이니까 이렇게 빠져나올 겁니다. 자, F 곱하기 C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죠. 아래로 돌리니까. 시계 방향으로 돌리죠. 그럼 얘는 플러스 FC가 되겠습니다. F는 μQ니까 플러스 μQC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의 합은 0이어야 된다. 따라서 이렇게 되더라 라는 겁니다. 이거 좌회전 우회전 외워야 됩니까?
아니어도 된다. 뭐만 알면 돼요? 모멘트의 합은 0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우리 재료학에서 많이 배우셨으니까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잘 모르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차근차근 생각하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엔 중작용성 한번 볼까요? 중작용. 자, F라는 조작력을 주니까 Q라는 반발력이 생기더라. 드럼이 밀어요. 그리고 블록과 Q에 의해서 우회전이니까 제동력은 이렇게 빠져나가서 F는 UQ가 생기겠죠. 만약에 좌회전이면 F가 밑으로 빠져나가겠죠. 네, UQ가 이렇게 빠져나갈 겁니다. 자, 우회전일 경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역시 F 곱하기 A는 시계방향 플러스 Q 곱하기 B, QB는 시계 반대방향 마이너스 QB. 그 다음에 F 곱하기 거리를 따져보려고 했던 거리가 0이죠. C가 없습니다. 따라서 얘는 하나 많아. 따라서 이 두 개밖에 없어요. 그죠? 네, 두 개밖에 없습니다. 거리가 0이기 때문에 모멘트도 0입니다. 따라서 F는 이렇게 되겠죠. 이것도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만약에 좌회전인 경우 드럼이 좌회전을 할 때 F 곱하기 A 시계 방향 플러스 Q 곱하기 B 시계 반대 방향 마이너스 F 곱하기 거리는 0. 만약에 F 곱하기 C가 있다면 얘는 이게 어디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거리가 0이기 때문에 하나 많아 0.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그럼 두 개가 서로 같겠네요. 네. 우회전이든 좌회전이든 똑같습니다. 이와 같이 나오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중작용선형인 경우. 자, 이번에 하나 더 남았죠. 이제 외작용선형인 경우입니다. 자, F 곱하기 A 우회전 경우입니다. F 곱하기 A는 역시 시계 방향으로 돌릴 거고 Q 곱하기 B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마이너스가 될 거고 우회전이기 때문에 제동력은 F는 이렇게 빠져나와서 F 곱하기 C가 여기 있네. 힌지가 여기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를 밀어 올리는 거기 때문에 얘를 시계 방향으로 돌리죠. 따라서 F 곱하기 거리 C는 플러스가 돼야 됩니다. 맞죠? 이때 F가 뮤Q니까 뮤QC 플러스입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만약에 좌회전이면 F가 밑으로 빠져나올 거 아닙니까? F가. 그러면 FA, QB는 같고 제동력 F 곱하기 C인데 밑으로 빠져나오니까 얘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잖아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따라서 얘는 부가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시험 문제에서는요, 주로 이 F를 구하라고 나옵니다. 이런 게 나오게 되면 제동력을, 조작력을 도대체 얼마 해야 될까요?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이것은 힘의 평형, 즉 모멘트의 합은 0이다라고 생각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일일이 외우실 필요는 절대 없다. 이해만 하면 끝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요. 제동 토크입니다. 조작력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제동 토크 공부해요. 제동 토크. 자, 우리 그림 잘 보세요. F라는 조작력을 주면 Q라는 반발력이 생겨서 제동력 F가 생겼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힘 곱하기 거리. 이 F 곱하기 2분의 D를 하면 우리가 뭐가 돼요? F 곱하기 2분의 D를 하면 토크가 됩니다. 토크. 거리 2분의 D. 드럼의 절반. 그렇죠? 네. 그래서 제동력 곱하기 거리 2분의 D를 하면 돼요. 근데 제동력 F가 뭡니까? 뮤Q죠. 뮤Q. 따라서 뮤Q하고 2분의 D다라는 겁니다. 이거 뭐 외울 필요가 없죠? 다 이해가 되면. 네. 자, 그림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T를 딱 써주시면 돼요. F라는 조작력을 주면 Q라는 드럼을 미는 힘이 생기고 그때 제동력 F가 되는데 이 F가 있고 이 F 곱하기 드럼의 절반을 하면 토크 T가 나오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토크 T. 이해하시겠죠? 네, 그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서요. 브레이크 성능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브레이크 성능은요. 자, 이게 Q로 밀어붙인다. 그러면 블록이 밀어붙이는 건 똑같잖아요. 네, Q로 밀어붙여요. 그러면 여기는 접촉 힘이 발생되겠죠. 힘이 발생되면 이 면적에 뭐가 생길까요? 압력, 응력이 생깁니다. 응력. 그죠? 그것을 QM이라고 하면 QM은 힘을 면적으로 나누면 되잖아요. 네, 힘이 뭐예요? Q죠. Q. 접촉하는 힘이니까 밀어붙이는 드럼이.
Q죠. 이 Q는 왜 생겨요? 레버를 조작하면 생긴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Q라는 힘을 뭐가 받아줘야 돼? 이 면적이 받아줘야 됩니다. 단면적 A. 그렇죠? 힘을 면적으로 나눈 거예요. 이 면적은 곧 뭡니까? 이 블록의 폭과 블록의 높이, 블록의 길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블록의 길이. 이거의 면적이면 됩니다. 즉, 이거의 사각형인데 실제로는 블록이 이렇게 볼록 가잖아요. 둥글 겁니다. 드럼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냥 여기를 투영, 빛을 비추다 그러면 그냥 사각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빛을 비춰서. 그러면 단면적 A는 B 곱하기 2가 되겠죠. 따라서 힘을 면적으로 나눈 게 이 블록의 접촉면에 작용하는 압력인데 단면적 A는 B2가 되겠다. B2의 투영 면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블록의 접촉 투영 면적이다 라는 겁니다. 블록의 폭과 블록의 높이, 블록의 길이. 자, 이거의 곱이 되겠습니다. 이거 역시 우리 응력, 재료역학에서 기본적으로 배웠던 응력을 생각하면 크게 어려운 게 없죠. 네, 응력의 단위니까 파스칼이 되겠습니다. 뉴턴 힘을 면적의 제곱으로 나눈 겁니다. 길이의 제곱으로.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볼까요? Q가 너무 크면 이 면적에 비해서 Q가 너무 크면 접촉면이 앞뒤에 찌그러진다는 얘기입니다. 빨리 마멸된다 라는 얘기고요. 2의 값은 즉 길이, 블록의 길이는 브레이크 드럼의 반지름보다 작을수록 압력은 균일해진다. 드럼보다도 엄청 길면 압력이 불균일하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네. 그래서 이게 커질수록, 2가 커질수록 드럼의 크기보다 이게 커질수록 불균해지겠죠. 압력이 닿는 부분이. 자, 이게 원이 크니까. 자, 그 다음에 R분의 2의 값은 중심각 이게 정도 되도록 선택한다. 근데 뭐 크게 중요치 않습니다. 자, 이렇게 압력이 이렇고요. 자, 브레이크 성능할 때는 먼저 이 그림을 잘 떠올리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브레이크 용량입니다. 용량. 자, 한 개에 대한 제동력 F는 뮤Q라 그랬습니다. 뮤Q. 자, 이 Q 있었죠? Q, 뮤Q. 우리 앞에서 배웠습니다. 이 Q가 방금 뭐라고 됐어요? 이 Q하고 같으니까 Q는 뭐가 됩니까? 1분의 하니까 QMB가 되죠. QMB. 그쵸? 네. 따라서 Q가 대신에 QMA, 즉 QMB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한 개에 대한 제동력이니까. 만약에 두 개면 두 개가 되겠죠. 블록이 두 개면. 그러죠? 네, 그렇게 됩니다. 자, 이거 새로운 거 아니죠? 한 개에 대한 제동력 뮤Q, F는 뮤Q인데 Q 대신에 압력 이거 집어넣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됐습니다. 두 번째, 제동 마력. 제동 마력은 힘 곱하기 속도를 75 곱하기 9.8로 나누면 마력이 되는 거고요. 킬로와트가 되려면 힘 곱하기 속도를 102 곱하기 9.8로 나누면 되겠죠. 이미 다 했었던 내용입니다. 그쵸? 했었던 내용입니다. F 곱하기 V로 보통 일의 양이라 그러는 거예요. 일을. 얼마나 일을 했냐. 우리 말 한 마리가 일을 했기 때문에 그걸 75라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마력은. 자, 그래서 FV가 됩니다. F가 뭡니까? 제동력이죠. 제동력 곱하기 속도. 제동력은 뭡니까? 뮤Q죠. 뮤QV가 됩니다. 아까 Q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Q는 QMA, 즉 QMB가 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QMAV 또는 QMABV 이렇게 되겠죠. 이거 굳이 여기까지 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 익히 아는 거고 F 대신에 뮤Q 들어가고 Q 대신에 이거 들어간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을 필요가 없다. 여기만 알면 되는 거고 이미 아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단위 면적당 일한 양, 마찰 양, 일의 양. 자, 아까 1이 FV였습니다. FV. 근데 단위 면적당이니까 면적으로 나누면 돼요. 나누면. 그쵸? 나누면 됩니다. 아까 F가 뭐예요? 뮤Q죠? 그래서 뮤QV가 됩니다. 근데 Q가 뭡니까? QMA예요. QMA. 따라서 AA 없어졌더니 뮤QMV만 남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단위 면적당 1의 양입니다. 브레이크 용량이라고도 하죠. 브레이크 용량이라고 하는 단위 면적당 1의 양은 마찰 개수, 그 다음에 접촉면 압력, 속도다 라는 겁니다. 그죠? 네. 마찰 개수,
접촉면 압력, 그 다음에 속도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압력이 있고요. 여기에 속도 메타퍼세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나와 있다. 이게 브레이크 용량이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굳이 외울 필요가 없고요. 브레이크 용량이라는 것은 단위 면적당 1의 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흘러오면 돼요. 굳이 안 외워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성능을 할 때는 접촉면의 압력하고 그 다음에 제동력, 그리고 마력, 제동 마력, 그리고 브레이크 용량, 즉 단위 면적당 1의 양 FV 들어가가지고 A가 생략이 되죠. 이제 없어져서 이렇게 나오더라. 그래서 결국은 마찰계수 곱하기 이 면적, 브레이크 블록이 갖는 접촉면의 압력 곱하기 속도 하면 브레이크 용량이 되더라 라는 얘기였습니다. 자, 방금 했던 브레이크 용량에 대한 설명입니다. 만약에 μQMV 브레이크 용량이죠. 이게 너무 크면, 용량이 너무 크면 브레이크에 축적되는 열을 솟아시킬 수 없어서 눌러붙는 역이 발생합니다. 즉, 이 용량이 너무 크면 열을 미처 방출을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블럭이 늘어붙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다는 거고요. 따라서 브레이크 블록의 마찰 면적을 크게 하여 브레이크 용량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브레이크 면적이라는 것은 제동 마력과 브레이크 용량에 의해서 결정하더라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심하게 사용할 때 브레이크 용량은 0.6보다 작게 또는 가볍게 할 때는 1.0보다 작게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건데요.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아무튼 이러한 게 나오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까지 공부하셨던 내용이요. 단식 블록 브레이크에 대해서 요약을 한 겁니다. 자, 요약을 할 때, 자, 브레이크 그림 그린다 그랬죠. 이렇게 그림. 자, F라는 힘을 조작을 하는데 이 조작을 하게 되면 드럼과 블록이 밀어붙이는 힘, 드럼이 밀어붙이는 힘, Q가 생깁니다. 그러면 블록 사이에 마찰에 의해서 회전 방향에 따라서 제동력이 발생하더라. 우회전하니까 이렇게 가고 좌회전을 하면 밑으로 빠져나오겠죠. 그때 그 제동력은 밀어붙이는 힘 Q가 있으니까 마찰 계수에 의해서 μQ가 되죠. 자, 그리고 드럼의 지름을 D라고 하면 토크는 이 제동력 F 힘 곱하기 거리 2분의 D가 되겠죠. 네, 그렇게 됩니다. 자, 브레이크 제동력 첫 번째 F는 μQ가 되고요. 조작력 F 곱하기 거리 A 시계 방향 플러스 Q 곱하기 거리 B 시계 반대 방향 마이너스, 그 다음에 F 여기서 작용하는 거니까 거리 C라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돌아야 되겠죠. 네. 그래서 F 즉 μQC가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건 내작용선, 외작용선, 중작용선에 따라서 또는 우회전이냐 좌회전이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외울 필요가 없이 힘의 합, 모멘트 합은 0이다 라고 해서 공부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동 토크 아까 했죠. T는 힘 곱하기 거리 2분의 T였다 라는 얘기입니다. 역시 힘은 제동력은 μQ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브레이크 성능에서는 이 그림 딱 그리는 거죠. 네, Q가 물어붙이면 이쪽에 면적에 작용하는 압력 QM이 작용한다. QM은 응력이나 똑같기 때문에 힘 Q를 이거의 면적으로 나누면 된다. 면적은 투영 면적이니까 블록의 폭 B하고 블록의 길이 E, B2가 되겠죠. 이렇게. 자, 제동 마력이라는 놈은 항상 제동력 곱하기 속도, 힘 곱하기 속도를 75에 9.8 또는 제동 토크라고 한다면 106을 9.8로 나누겠죠. F는 μQ입니다. μQ. 자, μQ 들어가면 되고요. Q 대신에 QMA 들어가면 되겠죠. 또는 Q 대신에 QMPE 들어가면 되겠죠. 네, 이렇게 연관이 지어지더라. 단위 면적당 1의 양은 1의 양을 FV를 면적으로 나누면 되더라. 면적 A로 나눈다. F μQ라 그랬으니까 μQV가 되겠고 Q는 QMA니까 없어지고 마찰 개수 QM 그리고 속도 V 이렇게 되더라 라고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에 대해서 계산 문제가 나오면요, 그림 그리라. 이 관련이면 그림을 그려라. 이 관련이면 이 그림을 그려라. 그리고 제동력 F 구하고 조작력 힘의 평형 구하고 T는 F 곱하기 2분의 D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브레이크 성능 문제가 나오면 QM은 Q를 면적으로 나눈 B2로 나눈 거고, 그 다음에 제동 마력은 FV를 그 다음에 75에 9.8로 나눈 거다. 1의 양을. 단위 면적당 1의 양 브레이크 용량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A로 나눠주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이 좀 길어집니다만 예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하나 정도는 적어도 풀어야 되겠죠. 자, 브레이크 드럼축에 754.27 토크가 작용하고 있을 때 이 토크 T라고 써줘야 되겠죠. 브레이크였습니다. 정지시키는 데 필요한 제동력은 얼마냐라고 했습니다. 단 브레이크 드럼의 지름은 500mm이다. 제동력은 얼마냐? 필요한 제동력 뭐라고 씁니까? 기호를 F라고 쓰면 되겠죠? F. 자, 브레이크 드럼은 D라고 쓰면 되겠죠? 네, 이렇게 써줍니다. 자, 그리고 주어졌던 것을 정리를 해줘요. T는 554.27 Nm고, 제동력 F는 물음표고, 지름 D는 500mm고, 이것은 0.5m다라는. 이것은 앞에 거죠? 네. 그림 그리고 F라는 힘을 가할 때 Q가 발생되고, F 제동력 6kg 빠져나가고, T는 F 곱하기 드럼의 절반 2분의 D가 되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 그림을 그리면서 공식을 딱 쓰는 겁니다. F는 6Q 썼죠? T는 F 곱하기 2분의 D였죠? 그러기 때문에 F 대신에 6Q를 집어넣었더니 6Q 2분의 D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뭘 구하라 그랬어요? F 제동력을 구하라 했습니다. 제동력. F를 구하려면 마찰 개수를 알고 Q를 알아야 돼요. 또 F를 구하려면 토크를 알고 D를 알면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봤더니 Q도 안 주어졌고 마찰 개수도 몰라요. 여기서 봤더니 토크 알고 지름 D를 알면 구할 수 있네요. 그죠? 여기서 구하면 되겠구나 라는 겁니다. 여기서.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F는 결국 분모 1을 해놓고 크로스하면 같으니까 D분의 2T, T는 0.5, T는 554.27을 계산해서 왔더니 2217.08 뉴턴이 됩니다. 왜 이걸 0.5m를 집어넣었을까요? 왜? 자, 토크. 자, 토크가요. 자, 토크를 봤더니 뉴턴 미터입니다. 뉴턴 미터. 따라서 여기다가 밀리미터를 넣어버리면 단위가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미터로 바꾼 겁니다. 이게 토크가 미터니까 이거 하시면서 미리미리 바꾸면 돼요. 이렇게. 만약에 이걸 밀리미터를 대입을 하면 곱하기 1000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네. 1mm는 1000mm니까 1m는. 따라서 이거 그때를 한다면 500을 넣어주면 되죠. 네, 그러면 역시 값은 똑같이 나올 겁니다. 이와 같이 푸시면 되겠고요. 예제 하나 더 볼까요? 자, 브레이크 슈의 길이가, 자, 이게 블록이라는 뜻입니다. 75고 길이가 75고 폭이 28이다 라고 했습니다. 브레이크 슈를 미는 힘이 343N일 때 압력은 얼마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써줘 보겠습니다. 아까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자, 브레이크 슈, 이걸 블록인데 또 슈라고도 합니다. 자, 각각의 폭이 B고요. 길이가 2라 그랬습니다. 이때 하면 QM은 밀어붙이는 힘 Q죠. 네, Q를 면적으로 나누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네, 브레이크 압력을 구하라 했으니 여기서 끝이죠. 네, 보통은 마력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FV를 75 곱하기 9.8로 나누면 되겠고요. F 대신에 뮤Q 들어가고 뮤Q고 Q 대신에 요게 들어가면 되죠. 네, 막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브레이크 용량을 할 때는 또 어떻게 하라고요? FV를 뭘로? 단위 면적으로 나누죠. 네, 그렇게 했었습니다. 자, 정리해서 이와 같이 구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았더니 Q와 B2만 알면 되죠. 그래서 문제에서 이 세 개를 다 줬습니다. 역시 작용하는 압력은 파스칼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파스칼이라는 것은 뉴턴 메타의 제곱입니다. 따라서 이거 단위를 다 미터로 집어넣는 게 더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 집어넣었더니
폭은 0.028m, 0.075m에서 힘 들어가서 결국은 163,333.3파스칼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킬로파스칼 하려면 163.3kPa, 메가파스칼을 하려면 0.163메가파스칼 이렇게 쓰면 되겠죠. 네,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브레이크 이해만 하면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브레이크에서는 키포인트예요. 다음 시간부터는 되게 간단하고요. 시험도 잘 안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자, 11주차 2차 시험 보고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제출 기한 동일하고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블록 브레이크에서 드럼 주기 256.96Nm의 제동 토크 T를 쓰시면 되겠죠. 발생시키기 위해 레버 끝에 F981N의 조작력을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조작력을. 레버의 길이 A를 얼마나 하면 좋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예, 단 마찰 개수 뮤는 0.2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 나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맨 처음에 F 주면 Q로 받쳐주겠죠? 그러면 이 우회전이니까 이렇게 빠져나올 겁니다. 뭐가? 제동력이 F는 뮤, Q 이렇게 빠져나오겠죠. 그렇게 해놓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풀어보겠습니다. 정리를 다 했습니다. 이렇게 토크는 요거고 T는 얼마입니까? F하고 2분의 D죠. 네. 그 다음에 조작력, 마찰 개수, 각각의 치수 이렇게 주었습니다. 브레이크 드럼.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했던 거 그대로 따져봅니다. 이렇게. 네. 다 이렇게 써졌어요. 자, 그렇게 하고 F는 뮤 Q고 토크는 F 곱하기 거리 2분의 D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리 A를 구해야 되겠어요. A. 자, 힘의 평형 해봅니다. F 곱하기 A 시계 방향으로 돌리죠. 네, 플러스 Q 곱하기 거리 B 300이 되겠죠. 300. 이게 시계 반대 방향. 그 다음에 F 곱하기 거리 C가 75mm가 됩니다. 이거는 여기를 하는 거하고 똑같으니까 시계 반대 방향에서 마이너스 뮤 QC가 되죠. 그죠? 네. 따라서 거리 A는 여기서 이제 A를 구하면 되겠죠. Q분의 B 플러스 뮤 C 이렇게 됩니다. 정리를 하면 네,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넣으려고 봤더니 B나 C 마찰 개수 조작력은 주어졌는데 Q를 안 줬어. Q. Q를 어떻게 구하지? 이 Q를. 아, 그래서 토크를 줬구나 라는 얘기입니다. 토크 T는 F하고 2분의 D고요. F가 뭡니까? 뮤 Q죠. 네, 뮤 Q입니다. 이렇게. 따라서 여기에서 Q를 구하면 되는데 토크 알고 마찰 개수 알고 드럼의 지름 알면 Q를 구한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Q를 먼저 구하자. 그리고 나서 주어졌으니까 다. 그리고 나서 A 값을 구하면 정답은 1260mm가 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단위 조심해서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또는 1.26m가 되겠죠. 자, 단위를 넣을 때는 각각 미터를 집어넣으셔야 계산이 편리할 거고 나중에 답은 미터로 하든 밀리미터로 하든 아무 상관은 없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고서를 마칩니다. 제가 보고서를 이렇게 다 풀어드리는 이유는 이게 전부 비대면이기 때문에 보고서 문제가 기말고사에 충분히 출제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조금은 늦게 끝났습니다만 11주차 2차 시 브레이크의 첫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